100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실 프로젝트 차이나 차이나 코드. 네. 네, 진짜 매주 봐도 항상 반가운 얼굴들이시죠? 자, 오늘 저희 함께 할 분들은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어 공부를 하기 싫어할 때도 저희 중국어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을 때도 어르고 달래며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중국어계의 엄마손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어계의 엄마손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오늘은 또 엄마네요. 근데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중국어 이렇게 할 때 약간 그 걸음마 지켜보는 엄마 마냥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진짜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하면 엄마 미소, 조금 못하면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네, 오늘도 어쨌든 엄마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로 따지면 페이스의 어머니라면 네. 이분이 약간 이모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우리한테 밝은 웃음과 이 넘치는 에너지 전달해 주시는 우리 이한경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모 싫어요. 누나 같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엄마잖아요. 그래요. 차이나코드의 이모 이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빅재미 가지고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줄리안 씨, 이 한국에서 벨기에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좀 몇 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한 11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갈아타가지고 주로 뭐 파리 건너서 가거나 아니면 뭐 네덜란드 건너서 경유해서 가거나 이렇게. 경유해서 가야 돼요. 오, 정말 먼 데서 오셨네요. 네. 근데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은 뭐 책도 봤다가 잠도 잤다가 영화도 봤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루함을 좀 이겨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경 씨는 좀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가면 무조건 화장이나 이런 걸 다 지우고 그러니까 피부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스크팩 붙이고 V 마스크팩 이렇게 끼고 왜냐면 너무 건조해서 일단 건조해요. 그런 다음에 일단 전날 잠을 안 자요. 왜냐면 너무 비행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그 2시간까지 전날까지 이렇게 밤새서 술을 드신다고. 그러게요. 제가요? 네. 제가 그랬나요? 술을 먹고 다음날 피부 관리를 하는? 네, 어른들도 이렇게 지겨울 때가 있는데 아기들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 비행기 내에서 혹시나 딸이 울어서 다른 승객들에게 좀 방해가 될까 우려한 한 엄마의 센스 있는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샨시성에서 시안으로 가는 비행기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린 아기를 안은 여성분이 탑승을 했는데 이륙하기 전에 승객들한테 편지랑 사탕 봉지를 나눠주시더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비행기에서 울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기압 변화 때문에 조금은 짜증이 나겠지만 최대한 조용히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고 적혀있어요. 네. 자, 이런 편지와 함께 자신이 울 때를 대비해서 사용하라며 귀마개를 함게 넣었고요. 너무 사탕도 들어있었다고 해요. 네. 진짜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울더라도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도 그냥 이거 보고 갑자기 마음 확 맞아요. 놓이고 이럴 것 누그러지고. 같습니다. 진짜 저희도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PD한테 저희가 좀 이렇게 먼저 드려서 우리 NG를 혹시나 오늘 낮출 수 있을지 이해해주세요. 모르겠지만 괜찮은데요? 네. 그 봐달라고 약간 이렇게 하면 다음 녹화 때 왠지 문제 같이 포장을 해볼까요? 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하러 가봅시다. 대륙진칠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시작합니다. 各位晚上好，我是黄宝美，欢迎收看中国密码。大家好，这里是中国密码，我是 줄리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차이나코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줄리안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부는 때가 오면 올 한 해 나는 어떤 일들을 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올해는 아주 유창하지는 않지만 I can speak Chinese를 중국어로 할 수 있게 돼서 좀 맞습니다. 뿌듯합니다. 자. 我会说汉语. 와. 자. 我会说汉语. 와, 맞습니다. 보미 씨 말씀에 저 완전 공감하는 게요. 제가 그 중국어의 사교육 시장에 몸담고 있잖아요. 네. 이맘때쯤이 되면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방학 시즌도 아닌데 왠지 봤더니 이제 한 해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세웠던 중국어 목표를 이제라도 이제 이 한 달, 두 달 남은 이제라도 하자 생각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두 분 MC 이렇게 보면 지난 그분들이 하지 않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이 두 분 MC분 요령 부리지 않고 네. 막 되게 소름 끼치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참여해 주셨다는 거.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好好，你们会说汉语。 我也会说汉语. 오, 맞습니다. 저도 중국어 할 수는 있어요. 네, 물론 DR이긴 하지만 DR이긴 하지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약간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뭐 작은 중국이긴 하지만은 작은 할 수 중국어. 있는 모든 게 다 솔직히 쌤 덕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제 덕분입니다. 뭐 선생님 덕분입니다. 막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무슨 되는지 말인가요? 궁금합니다. 지금 줄리안 씨가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네. 말을 하고 싶으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차이나 코드 시청자 여러분 또 덕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덕분이에요. 네. 托您的福，托您的福。 네. 네, 투어는요, 뭐뭐에 의탁하다, 뭐뭐에 의탁해서, 즉, 니너프라고 하면 당신의 복에 의탁한 덕분이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랑 같은 의미인데요. 중국인들도 진짜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전 진심을 담아서 요령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주신 두 분 MC분 덕분입니다. 투어 니먼더프, 투어 닌더프, 투어 닌더프. 그럼 선생님이라면 투어 라오스의 더 푸라고 하면 돼요? 오, 맞아요. 真好 응용력 真好. 투어 라오스의 푸. 아, 난리. 그리고 또 페이스뿐만 아니라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한경 씨 덕분이죠. 아, 맞습니다. 투어닌더프. 감사합니다. 근데 타이크처럼 사실 이거는 금요일 밤 잠을 잊으시고 본방사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분 아닐까요? 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안 닌더프. 여러분 토안 닌더프. 전 니먼더 푸.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표현 너무 훈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요. 기억했다가 두고두고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해볼까요? 네, 아까 살짝 언급되긴 했는데요.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혀서 할 줄 안다라고 할 때는 호웨이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호웨이가 들어간 문장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我会说汉语. 와, 我会说汉语. 네, 그리고 아나운서계의 아이돌 보미 아나운서님을 위한 문장이었죠. 他会跳舞. 他会跳舞. 오, 그럼 보미 씨가 난 춤 좀 춰라고 하시려면 我会 티아오. 좋습니다. 회타요, 티아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수 출신의 가수 봉수 넘어가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수 출신의 줄리안을 위한 문장이었죠. 我会唱歌. 我会唱歌. 줄리안 会唱歌. 줄리안 会唱歌. 좋습니다. 그리고 EDR. EDR. 네, 그리고 저를 위한 문장이었죠. 저는 술을 마실 줄 압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네. 我会喝酒. 我会喝酒. 한 번 더. 我会喝酒.我会喝酒. 네, 그리고 반대로 무언가를 못할 때 어떻게 했었죠? 不会. 그렇죠. 不会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会인지 不会인지 제가 개별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눈치껏.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주리안, 네. 你会说韩语吗? 주리안, 你会说韩语吗? 한위 아니고 한위라면 不是汉语. 그럼 한국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국말 진짜 좀 하니까. 이렇게 좀 하니까. 셀프 칭찬. 我真说 한위. 제일 중요한 한위. 호의가 안 들어갔어요. 어디 넣어야 될까요? 我真会说汉语. 좋습니다. 하면 되죠. 真会说韩语.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미 씨한테 물어볼까요? 또 바오메이. 你会唱歌吗? 노래예요. 잠깐만. 노래는 조금 하죠. 我会一点. 사람들이 저보고 옥토 박정희 언니라고 했어요. 들어보고 진짜? 싶다. 어떤 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5초. 2초 박수하셨죠. 딱 5초 0.5초. 들으면 네, 노래 진짜 잘한다고. 길어지면 또 바로 탈로 나니까 네. 후에 EDR 정도만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의 흥부자 한경 씨의 댄스 실력 좀 알아볼까요? 어? 你会跳舞吗? 좋아요. 我会一点儿. 아닌 것 같은데. 이지아 아니네. 꿈틀대는 이지아 아닌 것 생각을. 같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웨이브? 그렇죠. 네, 그런 걸로 하죠. 네. 근데 이렇게 호에이랑 부호에이라는 말을 배워보니까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소개팅한 것처럼 설레고 네. 많이 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네. 호에이는요, 배우고 익혀서 할 줄 알게 된 그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할 줄 아는지, 운전은 할 줄 아는지, 운동은 또 어떤 걸 잘하는지 물어볼 때 두루두루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요리하다가 중국어로 做菜이거든요. 做菜. 做가 하다, 요리하다 만들다. 이런 네,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요리니까 합치기만 하면 돼요. 做菜. 그러면 우리 참아, 오늘 의상도 참한데요. 우리 보미 씨가 요리는 좀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你会做菜吗? 저는 후회는 아니지만 좋아하긴 하니까 我喜欢做菜. 맞아요. 我喜欢做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새로운 거 봅시다. 老师今天我们学什么？我喜欢学汉语.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굉장히 많은 초급 학습자분들이요. 호에이랑 구분을 못하는 조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호에이는 배우고 익혀서 할 줄 아는 거였잖아요. 네. 그거 말고 상황이 허락돼서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똑같잖아요.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게 유독 한국인 학습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우리가 오늘 얘를 한번 마스터해야 하는 걸 목표로 많은 걸 배우지 않고 호에이하고 넝의 구분만 할 수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배움하고 상관없이 연습하고 상관없이 내가 오늘 출근을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허락돼 라고 할 때는 호에이를 쓰지 않고 넝을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我能上班. 我能上班. 얘는 익히거나 배우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저 출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려면 今天我能上班. 今天我能上班.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페이쌤의 말에 조금 더 간단하게 뭔가 추가를 해보자면 네, 도와주세요. 네, 호에이는 방금 말씀하신 춤, 노래, 악기, 운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 내가 할 수 있어를 네. 할 수 있던 거고요. 넌 같은 경우는 할 줄 안다가 호인 거고 넌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면접에 딱 갔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라고 할 때 我能上班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저 내일 당장 출근할 수 있습니다. 我能上班. 좋습니다. 같이 따라 해보실까요? 我能上班.我能上班.我能上班.我能上班.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못하면 네. 그럼 이제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부회였잖아요. 그럼 네. 여기도 부능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부능 샹반. 네, 맞아요. 아, 저 不 못해요. 能上班. 저 죄송합니다. 출근 못해요. 죄송합니다. 네. 저 그러면은 야근 못해요 라고 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하긴 하죠. 老板我不能加班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시킬 것 같아요. 老板我不能加班. 네, 좋습니다. 시키죠. 아, 그런가요? 네, 두 분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중국어처럼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의 패턴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단어들을 조합해가면 더 효율적으로 맞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문장 더 해볼까 봐요. 네, 좋아요. 자, 이런 문장 있죠. 약속이 있는데 네. 你能来吗?你能你来吗?能来吗?你能来你吗?能来吗?来吗? 来来来. 너 못 오나? 이런 거요? 能来吗?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 넣을 수 있어? 그렇죠. 你能来吗? 동창 모임이는데 네, 넣을 너 올 수 수 있어? 있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이리 와 이리 뭐라고? 와 할 때 오다. 그래서 你能来吗? 그럼 너 그렇죠. 올 수 있니? 라는 문장이고요. 같이 해볼까요? 你能来吗? 你能来吗? 네, 이거는 배우는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으로 묻고 답하는 거죠. 네, 그럼 저도 한 문장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배운 거라서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믿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你们能吃辣的吗?你们能吃辣的吗?
아니면 라더. 라더. 라. 라더 뜨겁다.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맞아요. 라. 매운 거 그러면 레- 먹을 수 있니?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你们能吃辣的吗?你们能吃辣的吗? 립싱크 안 돼요. 你们能吃辣的吗?你们能吃辣的吗? 좋습니다.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줄리아, 你能吃辣的吗? 아, 저 뭐 매운 거 솔직히 한국 산지 이제 뭐 14년째가 되니까 엄청 오래됐구나. 매운 거야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매운 것을 能吃辣的. 좋아요. 我能吃辣的.包没? 니 너? 이게包没? 니 너?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니 또 너. 시작했어요. 줄리안 씨가 니너 카드 정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지 맞아요. 않아요? 니 너. 그런 것 네, 같긴 그래서 제 중국어도 줄리안 씨와 함께 늘고 있습니다. 네. 我也能吃辣的. 오, 좋아요. 我也能吃辣的. 계속 니너 하는 게요. 사실은 니너라고 해야 되는데 빨리 보미 씨의 중국어를 듣고 싶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니너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똑같이 너는 맞아요. 너는 하고 해야 돼요. 니너. 너는? 네. 너는? 네, 니너? 니너. 그 오늘의 주인공 넝은요.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때 자신감을 이렇게 업 해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이 문장 말해볼게요. 맞춰보세요. 두 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我能 원한? 我能 난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我能 원한. 我能 근데 네. I can do it 하면은 후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아, 거 지식과. 호의는 뭔가를 배워서 중국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도전인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我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가 되게 우울해 있으면 너 할 수 있어. 니능? 그렇죠. 오호. 맞아요. 이제 니는? 친구가 우울해 있을 때 네 호의는 뭔가 막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되게 풀 죽어 있으면 에이 그러지 마. 니능. 맞아요. 니너.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상황이 허락돼서 할 수 있는 상황. 연습하고 상관없이 내가 오늘 출근을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허락돼라고 할 때는 호의를 쓰지 않고 넝을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我能上班.我能上班. 얘는 익히거나 배우는 게 아닌 거죠. 你能来吗? 你能你来吗?能来吗? 이리 와라 할 때 오다. 그래서 你能来吗? 그럼 그렇죠. 너 올 수 있니? 라는 문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我能 자신감 업 됐으니까요. 문장들 새롭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딱 까먹었을 시간이잖아요. 자, 오늘 배웠던 첫 번째 표현이었죠. 你能上班吗? 你能上班吗? 당신 출근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我不能上班. 같이 해볼게요. 我不能上班. 좋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저는 야근할 수 없습니다. 我不能加班. 같이 해볼까요? 我不能加班. 네, 그 주현 씨가 아까 제가 이제 이 손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뭔가 옆에서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가 됐어. 네, 거의 뭐跳舞 수준으로 하시는데요. 네. 요것과 요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이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니너. 네. 제 손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한.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인데요. 오늘 당신 올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려면 今天你能来吗? 오, 좋아요. 今天你能来吗? 今天你能来吗? 마. 네. 없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원치 않으셨겠지만 중국어 조동사 4인방을 다 모으신 거예요. 우와, 벌써? 네, 조동사라고 하면 동사 앞에서 그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뭐가 하고 싶다.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관. 맞아요. 걔가 1번 조동사였고요. 그다음에 뭐 해야겠다. 의지의 표현. 야. 네, 걔가 2번 조동사였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 줄 안다. 좀 배웠어. 그럼 그때는 회이. 호에이 사석으로 호에이. 호에이. 그리고 오늘 조건이 허락돼서 할 수 있어 하려면 너. 네, 그렇게 4개의 컬렉션을 완성하셨습니다. 와. 와.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하려면 我想唱歌. 그쵸? 我想唱歌. 오늘 노래 한 곡 해야겠어. 너무 흥이 너무 올랐어. 我要唱歌. 我要唱歌. 그리고 저는 노래를 좀 해요. 라고 하려면 我会唱歌. 我会唱歌. 그리고 주위에 이제 아무도 없고 제가 목이 좀 아팠었는데 목이 좀 나아가지고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我能唱歌. 我能唱歌. 네, 我能唱歌.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네. 자, 그럼 다시 오늘의 키워드 넝으로 돌아와서 우리 차이나 코드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직장인 맞춤형 표현을 알려주세요. 네, 그럴까요? 자, 신입사원인 우리 줄리안 씨가 하루 종일 지금 몇 시간 동안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저 보미 대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물으면 될까요? 우리 한경 씨? 네, 你现在能帮我吗? 你现在能帮我吗? 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제 현재 지금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빵은 약간 뭐 해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말 같은데요. 그래서 빵, 빵. 빵. 아재 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뭐 먹는 빵 얘기하면 네, 你现在能帮我吗? 라는能帮? 문장에서 다 아는 글자고 빵자만 몰라요. 그죠? 네. 빵자는요, 우리가 뉴스에서 왜 우방국이다, 도움을 주는 국가다 할 때 도움을 주다, 헬프의 뜻이에요. 그래서 你现在能帮我吗? 라고 질문을 하면 너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니? 라고 그 조건이 허락돼? 라고 묻는 거죠. 같이 알고 한번 문장을 만들면 좀 길긴 하지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你现在能帮我吗? 같이 시작. 你现在能帮我吗?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도움을 요청해도 문제를 해결 못한 우리 줄리안 씨. 사무실을 막 이렇게 다 입고 다니면서 계속 이 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여기저기. 뭐라고 계속. 하면 될까요? 你现在能帮我吗? 你现在能帮我吗? 그러면 안 도와줘요. 빵워랑 벙이요 친구랑 네. 섞인 것 너 같은데. 친구 치고 될 수 있어? 이렇게 한 번입니다. 아니, 연기는 너무 좋았어요. 연기는, 네. 연기는 너무 좋았는데 빵 할 때 빵. 빵, 정말 기계, 막- 마게트처럼. 네, 우리가 기계가. 얘기하는 정말 그 먹는 빵 그 빵 발음을 먹어봐. 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你现在能帮我吗?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주면 훨씬 더 중국어가 잘 들려요. 그럼 이번에는 아주 조금 이제 귀찮기는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새내기 직원이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네. 이때 이제 한보미 대리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한경 씨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건 간단하네요. 我能帮你,我能帮你. 네, 쉽죠? I can help you. 저도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我能帮你. 我能帮你. 네, 우리 줄리안 씨가 아까부터 계속 여기저기 온 사무실을 막 싣고 다니면서 现在能帮我吗? 现在能帮我吗? 朋友现在能帮我吗? 네, 이거 하고 다니니까 보다 못한 보미 씨가 그거에 손길을 내밉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我能帮你. 와. 좋습니다. 我能帮你. 네, 보미 씨 약간 할 때 일성을 더 하면 더 잘 될 거야. 빵니보다 빵니 이렇게. 我能帮你. 네, 네, 我 맞아요. 能帮你. 我能帮你. 처음에는 세 개 났다가 뒤에 소리가 약간 없어져요. 걔는 사성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유지하셔야 돼요. 我能帮你. 我能帮你. 보통 그래서 일성 할 때 솔 잡으시면 된다거든요. 네. 我能帮你 이렇게. 我能帮你. 네, 맞아요. 네, 일성을 혼자 연습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우리 배웠던 문장 중에 일요일 있었잖아요. 일요일, 싱치티엔. 星期天 맞다. 일요일날 커피를 마시세요. 싱치티엔 허카페. 너의 죄를 사노라. 싱치티에 허카페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그 느낌을 살려서 좀 긴가 싶을 정도로 我能帮你. 我能我能帮你. 좋습니다. 맞아요. 방금 거 지금- 됐어요. 我能帮你. 좋습니다. 맞아요. 방금 거 지금- 됐어요. 네, 我能帮你. 我能帮你. 네, 좋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실용적인 걸 배우게 되니까 뭔가 쑥쑥 들어오고 네. 바로 써먹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고 다행이네요.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우리 끝까지 제대로 알차게 마무리해볼까요? 네. 아까 처음 배웠던 그 문장으로 마지막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덕분입니다. 투원 맞아요. 제품.
투원이더푸. 투원이더푸.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공부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원이더푸를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관종 방요만을 외치면, 시청자 여러분 외치면 여러분들이 투원이더푸 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외쳐보겠습니다. 관종 방요만. 투원이더푸. 투원이더푸 아, 좋습니다. 신입사원인 우리 줄리안 씨가 하루 종일 지금 몇 시간 동안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你现在能帮我吗？你现在能帮我吗？ 아주 조금 이제 귀찮기는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새내기 직원이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네. 이때 이제 한보미 대리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우리 한경 씨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건 간단하네요. 我能帮你，我能帮你。 네, 쉽죠? I can help you. 저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我能帮你. 我能帮你. 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의 성적이 어떤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시간 때우기를 할 때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곤 하잖아요. 이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Y 유튜브가 제일 먼저 유튜브. 떠오르는데요. 영상 많이 보죠. 많이들 보죠. 네. 네, 짤 같은 거 막 보고. 유튜브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요새 또 이제 그 F4 얼굴책에서도 그래서 영상 많이 보니까. 아, 그쵸, 그래서 그쵸. 거기서도 이렇게, 요새 네. 영상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특히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외 사이트가 보는 게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기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런 거 있겠네요. 네. 네, 중국 내에서 영상 콘텐츠의 스트리밍 시장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바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iQIY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 플랫폼이라 함은 영화나 TV 프로그램 또 각종 영상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요. 네. 중국에는 야이치 같은 다양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좀 많나요? 네,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치면 너무나 많지만 큰 규모 몇 군데만 말한다고 하면 뭐 아이치, 두더우, 요쿠. 사실 두더우, 요쿠는 한국 분들도 저도 많이 봐요. 그쵸, 많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많이 보고 또 빌리빌리라고 해가지고 네. 좀 중국의 재밌는 영상 짤 혹은 좀 짧은 단편 영상을 보는 분들은 또 빌리빌리를 또 많이 보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네, 네. 저희 기존에서 뭐 이렇게 차이나 코드에서 다뤘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뭐 iQIYI처럼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들이 iQIYI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그 인지도가 높은 동영상 사이트들이 거의 20개, 30개 가량이 있어요. 네. 그거를 기호에 따라서 드라마는 여기가 조금 낮고 예능표 여기가 좀 낮고 또 기사 여기가 좀 낮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네. 거의 친구들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중국 친구들 한국에서도 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중국에서 이런 동영상 플랫폼이 뭐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나요?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 장벽이 워낙 이제 높게 맞아요. 세워가지고 네. 뭔가 좀 이제 많은 컨텐츠 같은 거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중국 자체 컨텐츠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네. 메인 페이지에 꽉 차 있어요. 뭐 예능 프로그램 아니면 생방송, 이번에 재밌었던 예능 짤 이런 것도 있지만 다행이라고 하는 게 웃긴데 뭐 한국, 미국, 영국 드라마들 각 나라별로 드라마, 영화, 예능은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네. 중국 자막이 같이 있어서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기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중국은 완벽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바일이나 IT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중국의 동영상 시장은 거대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iQIYI가 가장 인기 있고 또 자체적으로 평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내 사용자 수가 자그마치 7억 명이라고 합니다. 7억 명이라니. 네, 이 사용자 수는요, 넷플릭스 구독자 수인 1억 4천만 명을 아주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네, 중국에서 들으는 숫자는 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놀랍죠. 규모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완전 새로운 강자로 지금 이제 위치 잡고 있는 중국의 iQIYI라고 하는데요. 네. 자, 이 기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제 좀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해온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하시죠. 이름 iQIYI.
2010년 출생. IGN은 영화, TV 프로그램, 각종 단편 영상 콘텐츠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늦음하게 탄생돼 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빠른 속도로 기존 서비스들을 제쳐나갔습니다. 네. 처음엔 모든 콘텐츠가 무료 서비스였습니다. 인기는 점점 많아졌고 가입자 수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수익성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내부에서 TV 드라마를 유료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IG를 만든 궁이 대표는 TV에서 무료로 보는 드라마를 누가 돈 주고 보겠냐는 생각에 유료화를 반대하고 나섰죠.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가치가 있는 콘텐츠에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는 생각을 바꾸고 곧바로 플랫폼을 유료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IG 궁이 대표의 얼굴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유료 회원수는 6개월 만에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 1000만 명의 유료 회원 중 상당수가 한 달짜리 단기 회원이었고 이들로 인한 수익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IG의 손실 규모는 점점 늘어만 갔고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던가요? 이 궁지에 몰린 궁이 대표 눈에 보인 건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 와, 여기서 만나네요. 태양의 후예를 독점으로 유료 공급하게 됩니다. 이후 IG의 유료 회원은 2천만 명으로 늘어났고 수익도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한 편 덕분에 IG는 지난 3년간의 손실을 갚아나가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국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12년간 늪에 빠져있던 중국 동영상 사업이 비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IG의 성공.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제1의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굳게 잡게 되었고 앞으로도 잡아나갈 것입니다. 쭉! 와, 태양의 후예가 네. 그냥 이제 나오는 배우 스토리 이런 것만으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까지 살렸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더욱더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IG 인기다. 인지도 그러면 그때가 좀 완전히 많이 올라갔나요? 제가 이때 태양의 후예 덕분에 태양의 후예 특집 방송을 또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뭐 드라마 인기 때문에 그 송혜교 씨가 PPL로 가지고 나온 화장품이 어마무시하게 인기를 얻으면서 특히 그 립스틱은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였거든요. 우와. 그래서 제가 방송했을 때 완판이 됐어요. 뭐? 근데 사람들이 난 못 샀어. 빨리 이 물건을 구해오라고 정말 회사에서 힘들게 구했는데 이미 중국 각지 전역에서 다 특히 그 송혜교 씨가 쓴 호수는 아예 물량이 없어서 너무 즐거웠지만 힘들었던 경험이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 네. 근데 이게 원래 무료였다가 유료로 바뀐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등 돌리는 사람이 있었다던가 그런 건 별로 없었나 봐요. 기업 리포트에 나왔겠지만 회사의 걱정과 달리 이 유시진 대리님 여기서밖에 안 보여준다는데 그렇지 말입니다. 네, 그렇지 말입니다. 한 달 뭐 아깝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등 돌리거나 했던 것보다 또 한 가지 이제 IG가 잘했던 게 그냥 태양을 단순하게 여기서만 했으면 조금 반감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VIP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했다고 하고요. 또 네. 또 한 가지는 전자상거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그 사업을 잘해서 비즈니스 맞아요. 모델을 잘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태양효에 나왔던 송혜교 씨의 어떤 립스틱을 곧바로 IG몰에서 살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등 돌리는 사람도 다시 잡아왔지 말입니다. 네. 아, 그런 말입니다. 네. 아, 네, 근데 솔직히 말입니다. 저희가 네. 어색해. 어색해.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아까 계속 리포트 들으니까 네. 분명히 IG가 이제 주인공이긴 한데 뭐가 태양의 후예가 주인공 아닌가 싶은 약간 그렇죠. 좀 이문이 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약간 IG가 가장 힘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게 이제 태양의 후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진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동영상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고 하는데 TV보다 더 많이 보나요?
아무래도 요즘 세계화 추세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집에서 TV 보고 있는 시간보다도 네. 지하철이나 또 혹은 뭐 버스 맞아요. 이동 중에. 중국이 또 얼마나 큽니까? 뭐 출근하는데 1시간은 기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TV보다는 모바일을 통해서 자기가 특히 선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하이라이트 짤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 게다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뭔가 가치 있는 컨텐츠에 돈을 지불하는 거가 더 열려 있어서 아이치의 이런 방식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료 서비스라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가격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가격대. 네. 네, 아이치 내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전부 다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광고 열심히 보시면 무료로도 보실 수 있어요. 아하. 광고 한 1분씩 보시면 맞아요. 무료로도 영상을 볼 수 1분씩이나? 있고요. 네, 좀 중국 한국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그래요? 길어요. 네, 정말 많은 건너뛰기 끊기 안 없어요? 되나요? 저 되게 결제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참아야 될 아. 정도로 스킵 버튼이 없어요. 특히 없어요. 그 게임 광고라 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우장창 이러면서 네, 막 또 되게 이제- 창피한 일이 발생하기도 깜짝 놀라겠네요. 하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무료 영상도 있는 반면에 고품질의 유료 영상들도 있는 건데요. 유료 콘텐츠에 아까 물어보셨던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용료는 월 22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별로 되는 안 거죠. 비싸죠? 월 네. 3,000원? 네, 월 3,000원. 정말 그리고 낼만하네요. 1년 단위로 결제하면 180위안, 월 3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렴하네요. 부담스러운 연 정도의 3만 원. 금액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이치는 이렇게 유료화로 전환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붙으면서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치아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2012년도에 바이두의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두의 인수가 되면 뭐가 좋냐면요. 데이터를 원조받을 수 있는 게 가장 네.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몸짓이 갑자기 더 거대해진 거죠. 아, 정말 이게 구글이 유튜브도 인수했었잖아요. 네. 그 상황은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약간 이제 지금 중국에 인기 있는 영상 플랫폼들이 다 저마다 큰 대기업에서 지금 인수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중국의 3대 IT 기업을 BAT라고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 왔는지 기억나세요? B, 바이두. 바이두. 그리고 A, 알리바바, 알리바바. T, 텐센트라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아이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두에서 인수가 됐고요. 또 알리바바는 요쿠라는 서비스를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네. 텐센트는 덩신수핑이라는 서비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진짜 아이치를 전격 해부해볼 시간인데요.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하나, 심폐소생술은 한국 드라마로입니다. 사실 아이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국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살려줬거든요. 네. 감사단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태양의 후예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가 또 그렇게 김수현 씨한테 푹 빠졌던 네, 그런 그렇습니다. 드라마였죠. 네, 그게 중국에도 인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을 때마다 그 드라마 특집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고생하셨나요? 네. 그때는 남산을 통째로 빌려서요. 그 남산 동선을 같이 보여주면서 특히 그 전지현 씨랑 김수현 씨가 오랜만에 만나는 그 360도 돌아가는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촬영을 했더니요. 정말 사람들이 반응이 폭발적으로. 왜냐면 가고 싶은데 대리만족. 당장은 못 가니까. 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가니까 저도 너무 신기했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대항의 후예로 성공 이어진 약간 그 많은 수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 네.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뭐 그때 송익이 받았던 뭐 립스틱이라거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송중기 차고 있었던 시계 네.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죠. 맞아요. 네,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드라마를 보면서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비디오 화면에 쇼핑 링크를 부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송혜교가 바른 크림은 뭐지?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이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아이치에서 한번 생방송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단에 이제 구매 좌표라고 그러죠. 링크가 이렇게 돼 있고 옆에서는 이제 채팅창, 뭐 제품에 관한 궁금증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중국 드라마는 신기한 게 보면서 댓글을 막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송중기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 멋있다는 댓글이 미친 듯이 이제 올라오고 네, 하트. 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에서 바로 상점, 아이치 자체 내에 있는 몰로 바로 연결이 돼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많아지니까 컨텐츠에서부터 브이커머스까지 한 번에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 거죠. 광고가 이제 앞뒤 아니고 중간에 계속 나니까 쭉 광고는 엄청 많네요. 어마무시한 거죠. 네. 네,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계기로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이 아이치가요. 중국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어서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키워드 둘. TV 보지 마시고 아이치 보세요입니다. 네, 뭐 중국에서 보고 싶은 방송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젠 더 이상 TV 채널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치 검색란은 이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검색해서 바로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보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요즘 약간 다들 본방사수하기가 다들 바쁘니까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항상 힘들죠. 솔직히 많이 네. 드물고 네. 다음에 다시 보기 하는 게 솔직히 요새 완전 트렌드이기도 하고 네.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점 인기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치의 인기 요인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자체 제작 콘텐츠인데요. 네. 아이치가 제작하고 아이치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방송들을 제작한다는 건데요.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6월부터 방송되고 있는 랩 오브 차이나라는 프로그램이 들어보셨어요? 네. 한국의 그 쇼미더머니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를 낳기도 했다고 하죠. 네, 네. 그 짤 한번 뜬 적 있어가지고 봤었는데 그래요? 그게 여기 이제 아이치에서 만들었던 거군요. 네, 이게 얼만큼 인기가 많았었냐면요. 네. 9월까지 누적 시청 횟수가 30억 뷰에 달한다고 하고요. 와. 특히나 시청률이 높았던 4회 방송부는 방송 시작 40분 만에 1억 뷰를 달성했다고 와, 합니다. 네. 와. 물론 한국의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를 모방한 방송이라는 네네. 비판이 좀 있기도 했지만 그쵸. 중국에서 현재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협찬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중국판 러닝맨과 나는 가수다를 능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원래 뭐 프로그램이든 연예인이든 인기가 많아지면 늘 유행도 많이 낳는 법이잖아요. 랩 오브 차이나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온 연예인이 방송 중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니有 프리스타일 마? 아, 이 프리스타일 마. 요가 있다니까. 래퍼 한 번만. 니 요 프리스타일 마. 맞아, 이런 느낌으로. 네, 랩 오브 차이나 이외에도 아이치가 자체 제작해서 매주 금, 토, 요일 방영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름이 지파쇼라고 하는데요. 지파쇼.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런 말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변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바이두에서 데이터 원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의 데이터 1순위를 꼽아와서요. 두 팀으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거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이것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를 두고 토론을 해요. 근데 여기서 허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중국 MC분들과 또 패널들이 나오는데 말을 정말 너무너무 잘해서 젊은 중국 세대의 생각과 또 원래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분들의 생각을 같이 들을 수 있고 중국은 구짱이라고 하거든요. 박수를 치는데 말을 잘하면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좀 중국 문화나 젊은 느낌을 얻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퀄리티도 진짜 좋아요. 프로그램 네. 듣기만 해도.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아이치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웬만한 방송 프로그램보다 더 인기 이제 끌고 있다는 것 자체 들어보니까 맞아요. 정말 이제 그 뭐 웹 방송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얼마나 커갈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이 되고 네. 좀 약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형태가 TV에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는 네. 뜻일 테니까요. 네. 그리고 또 PC에서 모바일로 변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네. 정말 중국 아이치 성공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이 네. 약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제 중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네, 언어랑 상관없이 내가 말이 통하는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분야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두 가지 산업을 추천을 드려요. 영유아 관련된 퀴즈 사업이 있고 하나는 그 동물. 중국 스타트업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얼마 안 돼서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던 분들은 어떤 실수를 좀 하신 걸까요?
중국 시장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15년 전에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스타트업 전문가 심재훈 씨 나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주 엄청난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사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크코드 코리아의 심재훈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또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네.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한국 스타트업 혹은 기업들에게 네. 중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일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네. 네, 간단하군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많이 여쭤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한국과 중국의 스타트업 시장에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한국은 정부 주도의 이제 스타트업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네. 중국은 민관과 정부가 혼합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하자면 한국 스타트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하나나 두 개 정도 이제 정부 사업을 함께 병행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조그만 이제 장소 정도 제공을 받고 3, 4, 5인 여러 명이 더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으쌰으쌰나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약간 특이점입니다. 이거 봐요. 또 3, 4, 5에 모여서 시작하잖아요. 한국은 뭔가 이렇게 사무실도 제대로 딱 차려놓고 네. 명패도 제대로 딱 만들어야 창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해서 중국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또 형태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정작 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도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크게 따지면 두 가지가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그 많은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하나의 기회로 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 좀 위험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면이 제일 크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은 이제 첫 직장이 끝까지 간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첫 직장보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냐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냐, 이 친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업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가치 이런 거는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선에서부터 조금 다른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할 때와 그리고 중국 진출을 목표로 준비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름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우선은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달라요.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다르고 중국은 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나라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중국을 한 나라로 보고 들어가면 정말 큰 코 다쳐요. 네. 그 중국을 잘게 쪼개서 네. 북경이면 북경, 상해면 상해, 그리고 아니면은 심천이면 심천, 아니면은 중서부 도시면 중서부 도시 네.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있나요? 보통은 IT 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는 네. 많이 있고,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가 막 이제 그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네. 위해서 많이 진출을 했는데 최근 경향은 IT 기업들, 네. 약간 그 인공지능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서서히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스타트업에서 이 한국인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당연히 많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인에 대한 이제 콘텐츠에 대한 갈증이 아직 있어요, 중국 내에서. 실제로 네. 저희가 사드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에 사드가 크게 불거진 게 3월 달이었는데 네. 제가 3월에 콘텐츠 진흥원에 이제 기업 10군데를 데리고 중국을 갔었어요. 네. 네. 콘텐츠 기업들만 데리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정부랑 민간의 수요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 민간 쪽에서는 아직도 그 수요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약이나 직접적인 계약에 대한 피해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그 수요 자체는 여전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스타트업에서 한국인을 뽑을 때 좀 어떤 조건을 많이 보나요? 좀 한국에서 흔히 중요시하는 스펙들을 중국에서도 원하는 건지 궁금해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한국인을 뽑을 때는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보지만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대기업을 다녔으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들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두 번째 뭐 공공기관에 다녔으면 한국 정부 쪽 인프라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직접 해서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중국인이 봤을 때는 크게 보는 고려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중국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취업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물론 좋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 창업을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되게 막연한 일이잖아요. 직접 창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준비할지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어떤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언어랑 상관없이 내가 말이 통하는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꼭 중국인이 경우에 가장 좋고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중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중국말을 못하더라도 그 중국인이랑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면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괜찮지만 네. 그 중국인 친구를 같이 해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만든 뭐 준비도 하고 조사도 막 다 한 상태에서 가서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또 반대로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하고. 같습니다. 스타트만 하고 업은 안 됐고. 네, 사실 남의 나라에서 사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중국 스타트업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얼마 안 돼서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던 분들은 어떤 실수를 좀 하신 걸까요? 중국 시장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15년 전에 네.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시장에서 성공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SK도 성공을 했고 네.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소기업들도 성공한 기업들이 많은데 15년대 중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70년대, 80년대 정도의 수준의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7년 전에 제가 이제 다시 공부하러 중국 갔을 때 느낌은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의 네.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중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주 중국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저희보다 어떤 면에서 앞서고 있고 우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급속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성공했던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게 다 해당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전문가가 너무 적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거를 잘 캐치하는 게 그런 사람이 조금 없다는 게 이제 사업 실패하는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스타트업 시장에서 이제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현재 좀 전망이 있는, 그래서 비전이 있는 분야, 사업 분야가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분야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야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연구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산업을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는 네, 이건 적어야겠네요. 네. 첫 번째는 영유아 관련된 키즈 키즈 산업이 가장 이제 저번에 우리 네, 여기 나와서 또 많이 그 얘기 들었죠. 했잖아요. 네. 키즈 사업이 있고 하나는 그 동물에 관련된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산업이 이제 그 각광받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특히 이제 키즈 관련된 산업은 이제 중국에 이제 그 한 잔에서 두 잔으로 바뀌어서 네. 그 정책에 힘입어서 그 혜택이 더 많이 갖고 수요할 수 있는 군 자체가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애들한테 쓰는 돈은 사실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럼 중국에서 영어 유치원 이런 건 어떨까요? 네, 괜찮습니다. 특히 유치원 산업이 제가 그 컨설팅 회사 다닐 때 그 실제로 중국에 있는 유치원을 컨설팅을 해봤는데 아직도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게 이 중국과 이제 스타트업 시장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많은 거 물론 느끼셨겠지만 뭐가 좀 특별하게 느꼈던 점 같은 거 있었나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두세 개의 기업을 다닌 경험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아, 너무 못 믿었다. 네, 느낌 그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데 근데 그런 회사에서 성과를 갖고 있는 만약에 중국인이었으면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환영을 받는 인재였을 거예요. 그만큼 잘했으니까 다른 데서 스카웃되고 스카웃을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대륙 진출을 직접 하시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륙 진출을 도우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계획이지만 11월 달에 이제 정부 기관들이랑 그다음에 학교들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이제 산학협력단이라는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데리고 저희 이제 입주기업도 같이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11월, 12월에 한 번 갈 때마다 한 8개에서 10개 정도 기업을 데리고 다시 갈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기업들한테 알려주고 우선은 저희는 첫 발을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기업을 우선 중국에 홍보하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홍보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제 저희 기업 중 하나가 직접 법인 이제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서포트를 좀 많이 해서 새로운 형태의 중국 진출 방안 이런 것들도 좀 연구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지원도 해보고 이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주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들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